어둠이 가득 찬 화면. 생각해 봤나요? 모든 걸 소리로 더듬어야 하는 세상. 어둠 속에서 6개의 빛이 서서히 비춘다. 그런 세상을 비추는 6개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이름은 점자입니다. 타이틀 또 하나의 한글 점자. 자막 충북 청주시 흥덕구. MC 백찬희 씨. 피디님, 오늘 온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한글을 만날 건데요. 특별한 한글? 한글이면 한글이지 특별한 한글이 따로 있어요?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한 한글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한글날을 맞아 만나볼 특별한 한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요. 자막 무지개 도서관. 훈민정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우리 문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무지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찬희 씨.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여기 오면요 아주 특별한 한글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무지개 도서관 이지선 과장. 저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문화 접근권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점자 도서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네. 그 점자 맞죠? 네, 맞습니다. 무지개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적과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로 책을 대여해주는 여느 도서관과 달리 책을 점자와 녹음 도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점자로 된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이게 네. 다 점자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모두 다 점자 도서입니다. 네, 와, 네. 제주어 사전도 이렇게 점자로 다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문학 작품이나 뭐 소설 그리고 에세이 이런 작품들이 모두 다 점자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읽은 소설이 있네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자, 엄마를 부탁해. 근데 저 이 책을요, 네. 직접 제가 읽었을 때는 책 한 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점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5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점자는 풀어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점자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를 부탁해. 점자는 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호라든지 모든 약자, 약어 이런 것들을 한글로 우리가 쓰는 글들을 점자로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자는 매우 위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자는 가로 2개, 세로 3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64가지로 조합해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훈맹정음이라고 불리는 한글 점자는 맹학교 교사였던 박두성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책 한 권이 점자 도서가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선 씨와 찬희 씨가 노트북과 책을 펴고 앉아 있다. 이 책 내용을 전체를 다 이게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책을 점자 도서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출판사나 이제 책을 만드는 곳에서 저희가 원본 파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칠 책은 이게 어떤 책이에요? 이게 지압 동의보감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은 직업의 특성상 안마사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의뢰하시는 책들도 안마, 지압, 침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서적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찬희 씨가 노트북에 도서를 입력한다. 잘못 번역되지 않도록 띄어쓰기나 입력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데요. 그림이나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풀어서 입력해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는데요. 제가 책 한 권을 다 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일로다가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역 교정사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자를 변환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봉사자들이 입력한 파일을 점역 교정사에게 전달할 차례. 충북 무지개 도서관은 단 한 명의 점역 교정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점역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권남균 씨에게 찬희 씨와 지선 씨가 다가간다.
여기가 점역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 점역교정사 직원분이 네. 이제 요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모든 게 생소해요. 지금 제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거 왔어요. USB에 담아서. 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점역을 하시는지 옆에서 좀 봐도 될까요? 네. 네. 점 하나만 잘못 표시해도 전혀 다른 글자가 되어버리는 점자.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은 모든 제작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점역 교정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듣고 정확하게 점역해야만 합니다.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고 점역하는 권남균 씨. 선생님 귀에 꼽으신 걸 제가 한 번만 들어봐도 될까요? 네, 한쪽. 아니. 네. HWP 햇빛마당 2020년 9월호 TXT5 햇빛마당 2020년 9월호 술예자처럼 나그네처럼 길을 가라 스테이 큰답 손레 자레 소큰 다운표 열 스페이스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다 소리로 전달이 되네요. 네,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음성으로 음성으로 다. 네, 손이 낭독하시면 굉장히 빠르세요. 얘가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다가 빨리 움직이시. 네. 와, 이 기계는 뭐예요? 이게 얼핏 보면요, 그냥 오디오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이쪽에서 점자 보면. 정보 단말기. 이걸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오타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 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을 한 손에 넣고 점자로 이제 저희가 한 글자씩 읽으면서 폰트 문장이 맞는지 칸수 문장이 맞는지 규정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프린터로 뽑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점역실에서 권남균 씨가 점자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한다. 찬희 씨가 입력한 책이 점자 도서로 출력됐습니다. 대부분의 점자 문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데요. 찬희 씨와 남균 씨가 열람실에서 완성된 점자 도서를 펼쳐보고 있다. 저희 진짜 한 페이지였거든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책 한 권을 시각장애인 분들이 읽으실 때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이나 걸려요. 네. 이게 한 달이면 점역사 선생님이 충북에는 얼마나 계세요? 한국에는 이제 저는 혼자 있고요. 잠깐, 지금 나 잘못 들은 거 혼자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충북에서 나오는 점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생님께서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책 한 권을 보기 위해 충북 시각장애인 9천여 명이 한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한 해 출간되는 6만여 권의 신간 도서 중 점역되는 책은 0.2%에 불과합니다. 정보에 굉장히 정보를 접하는 거에 취약하네요. 급하신 분들은 소리를 듣고 파일의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네. 정독을 해야 되는 도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전공 도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점자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자라는 것은 네.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인 거예요? 한글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자를 모르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저희가 1층을 가고 싶어도 모르면은 누를 수 없는 그 계단 같은데 근데 이게 거기에 1층, 2층 이런 게 써 있는데 내가 과연 몇 층에 있는지 요즘에는 터치를 피해서 그 옆에 그 점자를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 점자는 얼마나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막 충북 보은군 보은읍.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황호태. 네, 제가요 지금 점자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하고 왔는데 예. 일상생활에서 이 점자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아, 잘 오셨네. 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약 사러 갈라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랑 좀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아이고, 감사하죠. 네. 예. 그럼 제가 조금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과연 점자도 한글만큼 흔하고 선명하게 표기돼 있을까요? 찬희 씨와 호태 씨 활동 보조사 김웅환 씨가 약국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어떤 약이 필요하세요? 소화제하고 네. 연고 응. 사러 왔습니다. 소화제는 약사 박영기 씨. 소화제로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거 예비용으로 좀 이렇게. 과식하는 데 쓰는 소화제 이런 거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영기 씨가 약을 찾아 건넨다.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소화제는 해드리고요. 연고는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연고 여기 연고고요. 황호태 씨가 약을 더듬어 본다. 좀 이제 조금 더 투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점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는 점자가 있고요. 예. 이 연고에는 없어요. 아예 점자가 없어요. 예.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네. 이게 조금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 촉감이 잘 안 예, 느껴져요. 촉감이, 네, 너무 튀어나오지 않아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자가 돼 있긴 한데 이게 신용만 점자지 예. 직접 촉감을 이렇게 예. 촉감을 느낄 수가 없는 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떤 글자가 써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약사님 혹시 약 중에 점자가 돼 있는 약이 좀 있나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점자로 되어 있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아 거의 이게, 없어요. 예, 네. 약이 시각장애인한테 보기가 좀 나쁘시네요. 그 점자로 다 되어 있는 거가 많이 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 거의 없어요. 예. 네, 꽉에다가 이제 네. 점자가 표시되어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데서는 그걸 못 받고 이제 정부에서 이게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돼야 모든 게 이제 확실해지지 않을까. 한 통계에 따르면 의약품의 72%는 점자 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의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약의 효능이나 복약 방법을 약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자막 보은군 장애인 회관. 호태 씨의 일터로 돌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선생님 목 타시죠? 호태 씨와 찬희 씨 앞에 여러 종류의 캔 음료가 놓여 어떤 걸 있다. 좋아하세요? 나는 콜라. 콜라? 자, 여기 콜라 보니까 콜라에도 점자가 이거 느껴지세요? 글쎄 나는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예. 그냥 요 정도의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뭐가 어툴도툴하다 이 정도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거 분명하게 네. 그게 나와 있어야죠. 다른 음료수를 만져보는 호태 씨. 탄산? 이거 뭐 탄산 맞아요? 예, 탄산. 탄산은 탄산. 탄산인데 예. 그 탄산이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이런 거는 못 느끼는 예, 그런 건 없어, 없는 없어. 거예요. 예, 그냥 예, 예. 탄산. 예. 이것도 탄산? 탄산. 예. 이것들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걸 표현하는 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탄산 하나밖에 표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작을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슈퍼마켓 안 음료수가 진열된 냉장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겐 그저 음료, 탄산, 맥주 단 3가지로 구별될 뿐입니다. 그나마도 점자가 또렷하지 않아서 읽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다시 호태 씨와 찬희 씨. 지금 여기 갖고 계신 게 이건 뭐예요? 고지서인데 이런 네. 것이 점자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받는 보험사 안내문이나 예, 아니면은 예, 뭐 예. 관리비 뭐 이런 예. 것들이 나오는데 예. 그 어디에도 점자를 찾아볼 수가 예, 없네요. 그쪽 회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죄송하다고 아직까지는 우리 그 회사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황. 법에선 이런 경우도 차별로 규정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세상에 점자는 있기는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점자는 어떤 존재예요? 눈이죠. 점자는 나의 눈이다. 네. 나의 눈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걸 이제 장래를 계획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죠. 마시고 싶은 음료를 고르고 가고 싶은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
글자가 있는 한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이 내미는 손끝엔 점자보다 허공과 차가운 벽이 먼저 닿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은에 비해 도심 지역인 청주는 조금 다를까요? 자막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원은 현행법상 점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청주의 한 공원을 둘러봤는데요. 사회복지사 김산결 씨, 시각장애인 오은정 씨, 백찬희 씨가 공원 화장실로 걸어간다. 아, 여기가 이제 공원 화장실이에요. 그럼 혼자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유도블록만 따라서. 은정 씨가 흰 지팡이로 점자 블록을 짚어 화장실 입구를 찾아본다. 건물 앞에서 점자 블록이 끊겼다. 여기 딱, 여기 앞에는 뭐가 없네요. 여기가 입구라는 표시인가요? 동그란 게 여기 있으면? 멈추라는. 네, 여기서 멈추라. 네. 그 화장실을 알려줄 만한 블록이 있으면. 네, 이게 장애인 화장실 앞까지가 좀 되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지금 여기서 딱 끊긴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찾으세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없으면 네, 벽을 더듬어 봐야겠죠? 네, 벽을 더듬으세요. 네. 오. 은정 씨가 손으로 벽을 더듬는다. 손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날카롭거든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가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적혀 있는 게 없어요. 네, 장애인 여기도 화장실 앞. 여기가 무슨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느낌으로다가. 네. 여기도 우선 없습니다. 네. 이게 네. 다일 것 같아요. 아, 이게 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벽이 예. 이게 끝이면 저쪽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일로 좀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잡아도 될까요? 네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굴처럼 울리는 소리가 난 여기가 네. 장애인 화장실이 맞았고요. 그런데 이 표지가 없어요. 여기가 열림 닫힘 버튼인데요. 이건 점자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되어 있는데 폐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화장실인지 어디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화장실에 대한 표시가 네. 여기 있어요. 제가 키가 안 닿네요, 제가. 2m 높이의 문 가장 이게 윗부분에 여기서 안 점자 되는데 표지판이 여기 붙어 있다. 있더라도 하나만 더 요 입구에 좀 대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점자 표지판 사회복지사 같은 김산결 경우는 씨. 시각장애인분들이 손을 뻗어서 만지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이제 150cm에 이제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너무 높이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150cm가 아니라 더 위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딱 알아요. 찬희 씨가 화장실 문 앞에 선다. 160에 달려있네요. 제가 160이거든요. 조금 더 높이 달려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좀 요 정도에 달려있는 게 제일 네, 이 좋은데. 정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점자 네. 표지판이 있으면 항상 이 앞에 점자 블록이 있어야 돼요. 여기 화장실이다라는 네, 게. 점자 블록이 네. 있어야지만 이 앞에 점자 표지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표시가 없죠. 공공시설에도 이런 표지판이나 안내 유도 블록이 조금 너무 약하네요. 네네. 충북의 공공시설 중 점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약 33%, 설치가 안 된 곳은 35%로 이보다 더 많습니다. 설치가 돼 있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위치가 부적정한 곳도 30%를 넘는데요. 또 다른 공공시설인 주민센터도 찾아가 봤습니다. 은정 씨가 경사로 손잡이를 만져본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려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려감. 네. 그럼 반대쪽으로다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경사로 손잡이에 원래 시작, 끝 아니면 올라감, 내려감이 써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사로를 오르는 은정 씨. 이런 안내만 확실하게 돼 있어도 이렇게 속도가 빠르시네요. 네. 속도가 다르시네, 들어가시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로 들어간 세 사람. 무인 발급기엔 점자가 잘 설치돼 있을까요? 숫자 패드를 만져본 은정 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면- 숫자고요. 네, 여기 점자가 요거를 이제 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점자 크기가 달라요. 얘는 이게 오래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천공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쓰시는 그 방식이 천공 아닌 건. 방식은 구멍을 네. 뚫어서 쓰는 방식인데 네네. 약품을 떨어뜨려서 하는 방식 같거든요. 은정 씨가 점자 디스플레이를 누른다. 이렇게 하면 여기 바뀌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안 바뀌네. 안 바뀌어요?
소리도 안 나오고. 소리가 안 나요? 네. 원래 이어폰이 있다는 거는 네. 음성 출력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음성 안내가 돼야 되는 네, 건데. 네. 눌려지지가 않아요. 눌려지지가 않아요? 네. 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제 제가 주인번호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보통 믿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그렇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 부담 네. 때문에 네. 사실상 이렇게는 발급받기가 좀 네. 꺼려지는 거죠. 예.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대독을 통해 민원 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약 25%는 개인정보 누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은정 씨와 찬희 씨. 공공시설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함께 동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다른 데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네, 이 정도. 그럼 이보다 더 힘든 지역은 어떤 환경이에요? 뭐 유도블록이 깨져 있기도 하고 저런 그 키오스크 자체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손잡이에 점자 붙어 있는 거 올라감 내려감 네네. 이게 예, 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점자란 어떤 거예요? 점자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점자랑 친구가 돼가지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시각장애인한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중도 장애인들은 점자를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점자를 익히기가 어려운 게 일상생활에 활용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에 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제 위치에 있으면 유도블록이랑 점자 표지판이 제 위치에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안 읽히게 되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활용 면에서 좀 떨어지기도 하네요. 네, 좀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분명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늘 한글만 있고 점자는 빠져 있는 걸까요? 눈으로 글씨를 보듯 손으로도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순 없는 걸까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서울의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이곳의 연구원인 홍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찬희 씨와 홍서준 씨가 계단에서 경사로 손잡이의 점자를 확인한다. 시각장애인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종이로 붙인 게 아닌데요, 이거는?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원칙적으로 그 종이나 스티커로 붙여서는 안 되고요. 알루미늄 재질 같이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됩니다. 그 일반 계단에 붙어있던 이 안내 표지판보다도 이 굉장히 커요. 손 한 뼘 정도는 될 정도로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진행 방향 먼저 화살표가 있고요. 그리고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층은 5층이고 밑에 층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안내까지 돼 있어요.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봤거든요, 점자로. 그런데 이렇게 5층에는 뭐가 있고 몇 층에는 뭐가 있고 층별 안내도까지 함께 돼 있는 거는 못 봤어요. 계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정보를 단순하게 주는 것은 올바른 점자 표지판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곳에 몇 층이다. 그리고 그 층에는 무슨 시설이 간단하게라도 무슨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점자 표지판의 문구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만큼 건물 위치 하나하나가 점자로 또렷하게 표기돼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점자 안내도.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재난 대비 시설입니다. 점자 표기가 있는 구호용품 보관함. 벽에 붙어있는 피난 촉지 안내도를 홍서준 씨가 짚어본다. 피난 촉지 안내도네요, 이름이. 선생님, 그럼 이런 피난 촉지도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현 위치가 있고 나와서 가까운 비상구가 맨 먼저 있고 그다음에 쭉 점선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 동선은 점선으로 돼 있고 중간중간 있는 시설 이 위치들 다른 실명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무로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의무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2018년도 당시에 저희가 토론회에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해놓은 상태고 정식으로 의무화가 진행되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어떤 대피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한결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만 잘 갖춰져 있다면 시각장애인도 재난 앞에서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점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덜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왜 점자를 찾기도 활용하기도 어려운 걸까요? 서준 씨와 찬희 씨가 카페테리아에 나란히 앉아 있다. 선생님, 이 공공시설 의무화라고 하잖아요, 점자.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이것을 직접 설치하고 검수하는 어떤 그 전문 인력이 부재해서 생긴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고요. 시정 조치를 요구했을 때 이것이 이행 강제에 대한 부분이 현재 매우 취약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행 강제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자체나 우리 공공기관끼리에 관행적으로 부과된 그 사례가 없어서 그것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죠. 캔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캔을 마시는데 이게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또 개중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읽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느껴진다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점자도 문자인 만큼 뭐가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는 안타깝게도 정해진 규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촉지하는 데 있어서 오독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비시각장애인의 시선에서 제작돼 정작 시각장애인들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점자의 간격, 높이 등을 명시하는 표준 규격을 마련했는데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런 작은 부분들도 좀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뭐 신용카드인지 이것이 멤버십 카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참 많아서 그동안에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했던 건데 좋은 또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서 또 시각장애인들의 이 생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면 비장애인은 더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편의시설과 일상생활, 이 일상 편의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는 세상을 보게 해주는 눈입니다. 나아갈 곳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된 또 하나의 한글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손길에 어둠보다 6개의 빛이 먼저 닿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KBS 동네 체험 삶의 시사였습니다.